안녕하십니까. 서울 아산병원 호흡기내과 이세원입니다. 오늘은 기침, 숨찬, 호흡곤란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목표 세 가지입니다. 기침, 숨참의 위험 신호, 어떨 때 위험한가를 알고, 오래가는, 기침이 사실 빨리 끝나면 좋겠는데 상당히 오래가는 기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되면 그걸 오래되는 만성 기침이라 할지, 그리고 어떤 흔한 원인이 있을지 한 세 가지 정도 알아보고요. 그리고 병원을 갈 때 그냥 아무 설명이나 막 하기보다는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본인의 증상을 잘 전달해서 의사 선생님을 하여금 빨리 진단할 수 있도록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두 가지 증상인데요. 기침하고 숨이 찬 증상입니다. 그 흔한 어떤 질문을 한번 해보면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럴 때 기다리면서 집에서 뭘 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바로 병원을 가거나 혹은 119를 불러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또 오늘은 제가 어려운 용어는 안 쓸 거고 진단보다는 어떤 대처를 해야 될지 알려드리고, 또 그런 것들을 병원에 가서 잘 전달해서 잘 진단할 수 있는 진단을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침입니다. 자, 기침은 이거는 사실 상당히 빠른 공기의 흐름입니다. 저희가 어떤 물질이 들어오거나 그런 이물감이 있을 때 기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 반사이고, 그렇지만 또 하나 질병의 경고 신호이기도 합니다. 기침은 그러면 저희들은 어떤 경우를 더 중요하게 보는가 하면 그게 얼만큼 오래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증상이 같이 동반이 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 가래라든가 숨이 차다든가 혹은 기침에서 피가 나오진 않는지 그런 동반 증상들에 주목을 하게 되고요. 또 기침이 어떤 굉장히 뭐 색색거림 이런 것들 같이 있는지 그런 패턴들에 저희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기침은 가장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기간입니다. 이게 급성, 아급성, 만성 이런 세 가지 기간으로 나누게 되고요. 이렇게 세 가지 나눈 거는 이거에 따라서 사실 원인이 많이 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급성은요, 3주 미만을 이야기를 하고, 이건 대부분 그냥 호흡기 감염입니다. 뭐 감기, 폐렴, 독감 이런 것들 다 포함하고, 그렇게 호흡기 감염은 보통 중요한 것들은 3주가 지나면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호흡기 감염 쪽에 집중해서 보면 되겠다. 또 3주 이내이고 서서히 좋아진다 그러면 그렇게 좀 안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3주를 넘어가서 8주 이내에 아급성 기침이 되게 되면 보통은 그런 호흡기 감염이 있고 나서 굉장히 기도가 과민해지는 일종의 기도 과민성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비록 천식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기관지가 예민한 분들, 기관지가 과민성 있는 분들 그런 경우를 동반을 하게 되고요. 이때도 역시 조금 더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 증상에 대한 약이라든가 그런 기관지의 알러지 줄인 약을 두고 알러지를 줄인 약을 복용하면서 조금 더 기다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증상이 8주를 넘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호흡기나 혹은 다른 심각한 질환이 있지 않을까 하고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증상 문진과 더불어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기침이 8주가 넘었다. 그러면 이거는 감기와 같은 호흡기 감염만으로는 설명이 어렵고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병원을 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지만 기침이 나올 때 당장 또 도움을 받아야 될 신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혈이 나오거나 피가 나온다. 각혈은 세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폐암, 그리고 기관지 확장증, 즉 폐가 손상이 돼서 늘어난 기관지가 거기를 채우는 경우, 그리고 결핵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다 모두 다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 좀 진료가 이루어져야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병원 가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또 숨이 갑자기 너무 차다. 이런 경우는 기침이 어떤 폐 실질을 실제로 침범하는 상당한 심한 질환일 수가 있고, 청색증이 동반이 돼서 입술과 얼굴이 파래질 정도가 됐다. 그렇게 되면 폐의 일부분에 찢어지거나 혹은 기흉, 뭐 그런 것들이 생긴 것을 동반할 그런 질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역시 병원을 빨리 가셔야 되는 증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가슴이 통증이 있거나 실신, 의식저하, 그리고 갑자기 매우 심하게 숨이 찬 경우, 이런 경우들은 예를 들면 가슴이 통증이 있다. 역시 기흉 같은 경우나 아니면 심근경색 같은 심장 질환일 수도 있고요. 급격하게 찬다. 그럼 사실 폐나 심장 어느 쪽이든지 굉장히 안 좋은 질환일 수가 있습니다. 뭐 관상동맥 질환, 그리고 폐색전증 이런 심각한 질환을 동반할 수가 있고, 고열과 기운 없음이 계속 지속된다. 이렇게 되면 폐렴이라든가 혹은 결핵 같은 호흡기 감염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폐렴이 있어도 발열 혹은 가래 같은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그런 가래를 잘 못 뱉고 열도 많이 나지 않으면서 그냥 전신에 기운 없음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서 기침이 계속된다 그러면 병원에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감기 기침이나 폐렴, 사실 기침이 있어서 혹시 폐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모든 경우에 또 병원에 가시긴 어렵겠죠. 따라서 감기냐 아니면 폐렴이냐, 이걸 좀 구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보통 감기라는 것은 상기도 감염입니다. 즉 코나 주로 코 쪽에 이제 그런 바이러스들이 들어와서 이게 서서히 안쪽으로 이제 침투해 들어와서 기침을 유발하기 때문에 콧물이라든가 상기동의 인후통이 먼저 동반이 되고, 대체로 1, 2주 있으면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열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열이 나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대부분의 식사 활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폐렴이 되게 되면 그건 이제 하기도 질환입니다. 즉 바이러스나 균주가 상당히 깊이까지 침투를 한 경우고, 이 경우에는 고열이나 오한이 있고요. 역시 폐 실질을 동반하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래가 상당히 노랗게 나오고 상당히 급격한 전신 기운 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에 못 일어나겠다, 계속 누워 있거나 그렇게 되고요. 특히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폐렴 증상이 없이 전신 쇠약, 식욕 저하, 피곤함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증상이 지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폐렴으로 인해서 사실 갑작스럽게 이제 119 가서 중환자실 입원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런 전신세약, 식욕저하가 있을 때 보호자분이나 환자분께서는 조금은 이런 점을 알으셔서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역시 정확한 진단은 그를 위해서, 이 감별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흉부 엑스레이가 되는데요. 왼쪽은 이제 정상적인 사진입니다. 사실 별 문제가 없이 깨끗하죠. 이제 많이 물어보신 것들이 이것이 뭐냐 물어보는데, 이건 위에 있는 가스고요. 심장이고, 공기는 주로 까맣게 보이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 폐 다 잘 펴져 있고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폐렴이 동반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폐 실질 자체가 하얗게 돼서, 만약에 고열이 왔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이 이렇게 왔다. 그럼 저희는 상당히 이제 어, 괜찮은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하면서 즉각적인 치료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많은 만성 기침들이 저렇게 사진을 찍었을 때 이상이 뚜렷하게 보이고 그에 따라 원인을 잘 찾아지면 좋겠지만, 또 실제로 별다른 가슴 사진이 깨끗하고 별 이상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럴 때가 사실 더 어려운데요. 이때 그러면 8주 이상 기침을 오래 가면서 어, 사진에선 별 이상이 없고, 이런 경우가 어떤 게 가장 흔한 원인이냐, 이게 학습 목표를 말씀드렸죠. 그 이제 세 가지 대표적인 것은 천식, 혹은 이제 기침 변형 천식 같이 천식의 가벼운 형태도 포함을 하고요. 위식도 역류, 즉 위산이 계속 올라오는 경우, 그리고 코 부비동 후비로가 있습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천식은 이건 이제 기관지가 예민한 성질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분들은 보통 감기가 걸리고 나면 기침이 바로 그치지 않고 뭐 8주 넘어가지 않다 하더라도요, 한두 달 이렇게 기침 때문에 좀 고생하시다가 좋아지고, 2년에 이제 1년에 몇 번씩 그런 경우가 있거나, 혹은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증상들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고요. 색색거리고 색 소리가 나는 경우는 사실 가슴 사진이 정상이라 그러고 담배를 안 피신 분이라 그러면 천식 외에는 다른 진단이 사실 별로 없는 것도 맞습니다. 이건 주로 이런 천식 관련된 증상은 밤 새벽에 심해지고요. 운동을 하면서 건조한 공기를 많이 마시게 되면 역시 심해지고, 찬 공기가 영향이 있습니다. 또 여성분들은 호르몬의 변화로 갱년기, 주로 50대 중반이나 60을 넘어가면서 천식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서, 원래도 젊을 때도 기침이 간간히 있다가 갱년기가 됐는데
기침 증상이 심해졌다. 그럼 천식이나 혹은 기침 변형 천식을 의심해야 되고요. 이때 천식에 대한 가벼운 약제를 써주게 되면 보통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는 위식도 역류인데요. 저희가 기침 반사가 폐에만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식도 하부에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위산이 자극을 하게 되면 기침을 많이 하게 되고요. 식후에 눕거나 이랬을 때 좀 칼칼한 이런 증상이 있을 때 그런 경우들이 위식도 역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식도 쪽에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가슴 사진은 아무 문제가 없이 깨끗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코가 안 좋은 경우인데요. 역시 이제 부비동염, 축농증이라 그러죠. 이제 이런 경우들은 상당히 오래 갈 수가 있고 저희가 이제 상기도 쪽에 기침 반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침전물이 계속 내려오게 되면 역시 기침을 장기간 하게 되는 원인입니다. 따라서 8주 이상 기침하는 분이 오셨는데 사진이 깨끗하고 별다른 이상이 안 보인다 그러면 저희는 일단 이 세 가지를 의심하고 진단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 경우가 거의 80에서 90%는 이 세 가지 진단 중에 하나로 설명이 됩니다. 따라서 폐만 보는 게 아니라 코, 식도, 기도 등 다양한 염증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천식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밤 새벽에 심해지고 찬 공기 등에 있어서 악화가 됩니다. 또 천명히 말씀드렸지만 이 천식 외에 만약 사진이 깨끗하고 흡연을 안 하셨던 분이다. 그럼 다른 질환을 생각하기가 어렵고요. 또 감기만 걸리면 기침이 오래가는 증상이 있고 천식 흡입제를 쓰게 되면 꽤 좋아져서 사실 1, 2년 몇 년 고생하셨던 분들이 천식 진단만 제대로 해주고 이런 흡입형 스테로이드나 흡입제를 쓰게 되면 바로 좋아져서 사실 간단한 이 의심을 하게 되면 진단할 수 있는 병인데 때로는 이것 때문에 이제 명의가 되기도 합니다. 흡입기는 증상 올 때만 쓰는 경우도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의사분과 잘 상담하셔서 하셔야 되고 만약에 왜냐하면 이게 충분히 좋아질 때까지 흡입기를 쓰지 않으면 또다시 기침이 악화되고 이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위산이 올라오는 위식도 역류는요. 이거는 식도가 누웠을 식후에 바로 눕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고 또 목이 칼칼하고 신목소리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신물, 트림, 속쓰림 뭐 이런 것 증상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되는 습관은 식후에 이제 바로 눕질 않고 저녁에 이제 저녁 식사를 일찍 마치시고 충분히 속을 비운 상태에서 주무시고요. 야식이나 과식을 줄이셔야 되고 체중을 줄여서 복압을 줄이시는 것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베개를 조금 높여서 상체를 약간 세우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이런 위식도 역류는 기침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기침 때문에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명확하지 않는 기침이 계속되면은 저희는 일단 위식도 역류에 대한 약을 드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침 원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악화가 되면서 더 심해졌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것은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간단한 그 위산을 이제 측정하는 산도를 측정할 수 있는 탐침을 넣고 하루 동안 이제 보기도 하는데 이 검사가 상당히 까다롭고 불편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약을 드리면서 반응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위산 억제하는 약만 써줘도 간단히 좋아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다음 코나 부비동 증상은 저희가 만성 기침일 때 꼭 확인하게 되는 증상인데요. 콧물, 코막힘, 재채기, 목이 뒤로 넘어가는 느낌, 그리고 목을 자주 가다듬게 되거나 특정 계절 먼지 찬바람이 심해지는 것. 이건 사실 천식일 때도 이럴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 코 사진을 찍어보고 부비동염, 즉 축농증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항생제를 쓰기도 하고요. 만약에 콧물만 많이 나오는 알러지 비염이다. 그러면 그에 따르는 코 비강 스프레이를 쓰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코 치료를 하게 되면 이비인후과 같이 협진하면서 기침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주의할 거는 약 때문에도 기침이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부 혈압약, 이 AC 억제제라고 하는데 예전에 많이 썼었지만 이런 기침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최근엔 다른 약으로 많이 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흔히 쓰지는 않는 약이지만 이런 경우 마른 기침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약을 끊으면 보통 1, 4주 이내에 좋아지지만 최대 3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 경우는 혼자 끊지는 마시고 혹시 기침이 나는데 약 중에서 이런 게 없을까 의사분과 상담을 해보시면 좋고 최근에 당뇨약 중에 하나 이제 쓰이고 있는
DPP-4 억제제 이런 약들도 일부 기침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의사분과 상담하셔서 만약에 기침이 계속되고 그 약의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다른 약으로 대체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침을 악화시키는 흔한 것들 역시 기관지가 예민한 분들이 기침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담배 연기나 향이 강한 방향제 스프레이 그리고 이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또 진먼지 진드기가 가장 흔한 알러지의 원인이 되는데 이건 천이나 침구류로 된 가구에 많고 그리고 16도씨하고 55도씨 이하 그 사이에서 주로 서식을 하기 때문에 가끔 춥게 해주거나 혹은 일시적으로 좀 더운 물에 뜨거운 물에 세탁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또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천나 친구보다 가죽을 쓰게 되면 또 조금 호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내가 너무 건조하거나 또한 습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유는 진먼지 진드기는 또 습한 환경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적절히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본인이 진먼지 진드기에 알러지에 감작이 되어 있다. 그러면 습한 환경이 좋지 않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그게 감작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너무 건조한 경우 또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알러지 테스트를 해보는 것은 그런 감별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밤에 야식을 많이 드시게 되면 역류가 많아지기 때문에 기침이 안 좋아질 수 있고 또 식후에 바로 눕거나 목을 너무 자주 세게 가다듬어도 역류가 심해질 수가 있고 수분을 적절히 섭취해야 위산이 내려가서 그런 위식도 역류에 의한 기침을 피해 줄 수가 있습니다. 가능한 것부터 한두 가지만 실천하셔도 기침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해볼 수 있는 안전한 관리 5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따뜻한 물, 차를 조금씩 자주 마시고 실내가 너무 건조하면 가습. 그렇지만 또 너무 습한 것은 진먼지 진드기에 감작이 되어 있는 분들은 좋지가 않고요. 식후에 바로 눕지 않고 기침 예절을 지켜서 그런 바이러스 감염을 피하고요. 또 수면 부족, 스트레스는 사실 천식이 심리,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기침을 더 민감하고 안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갈 때 기침 증상이 있을 때 이 4가지 정도를 말씀해 주시면 쉬운데요. 말하자면 저희는 기침은 기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있었는지 또 언제가 심해지는지 천식 같으면 밤에 안 좋아지고 식후에 안 좋아진다 그러면 위식도 역류고요. 또 운동이나 그런 누워서 안 좋아지는 것 그 역시 감별에 도움이 되고요. 가래, 피열, 흉통, 숨참이 함께 있다 그러면 저희는 상당히 이것은 안 좋은 질환이 동반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여러 검사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 복용 중인 약에 혹시 기침을 유발할 만한 약은 없는지 그리고 흡연력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진단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호흡곤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숨쉬기 불편하다는 것은 아주 개인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분들을 만나보면 바로 진단이 되거나 심각한 병이 있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저희는 호흡곤란이 유발하는 크게 3대 기관이라 그러면 심장, 폐, 그리고 근육이 있고요. 또 마음이나 환경 등도 함께 영향을 미칩니다. 앞서 기침에서도 혹은 폐렴 등에서 증상이 어르신들에서 전형적이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숨찬 증상이 있는 것을 표현을 못하시고 선망이나 혼동 혹은 실신, 식욕조화 등으로 어르신들은 이 증상을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조금 응급해서 바로 응급실에 가시는 게 좋은데요. 갑자기 심하게 숨이 차거나 가슴 통증이나 압박감, 식은땀, 실신, 혹은 심한 어지러움이 있거나 입술 손끝이 파래지거나 갑자기 멍해지거나 혹은 수술 입원 장거리 이동 뒤에 갑자기 또 새로 시작한 숨참 있을 때는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앞서서 여러 기침 때도 설명드렸지만 갑자기 심하게 숨찬 것은 심근경색이나 기운 같은 그런 조금 응급으로 다뤄야 될 질환일 수가 있고요. 수술이나 입원 혹은 장거리에 가만히 있게 되면 몸의 혈전 등이 하부 다리 쪽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혈전들이 떨어져 나와서 혈액순환을 타고 가다 보면 그게 우심실을 거쳐서 바로 폐 쪽으로 가게 되면 폐혈관에 딱 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혈전들이 폐에 끼는 것을 폐색전증이라 그러는데 그럴 때 호흡곤란은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빨리 병원을 가시는 것이 좋고요. 숨참의 원인은 심장, 폐, 그리고 전신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심장은 심장이 잘 뛰지 않는 심부전,
이건 나이가 들어서 심장이 이완이 잘 되지 않는 이완장애도 동반을 하게 되고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 그리고 협심증, 심근경색 있고, 폐는 이제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나 천식, 그리고 폐렴, 폐색전증, 혈전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그런 질환들이 있고요. 전신은 빈혈이 있어도 사실 숨이 찰 수가 있고요. 근육 감소가 너무 심해서 너무 말랐다. 그렇게 되면 폐하고 심장이 멀쩡해도 움직일 때마다 상당히 힘이 들어서 그걸 호흡곤란이라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수면제, 진정제 등을 너무 많이 드셔도 전신 세약이 심해지기 때문에 역시 그것을 호흡곤란으로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나이 드신 분들이 원래 기저에 간단한 그때까지 숨이 차지 않는 정도의 심장이나 폐 질환을 갖고 계시다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근육이 빠지게 되면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해가 갈수록 점점 숨차다고 표현하시기도 하고요. 그것을 저희는 그것을 이제 보통 근감소와 동반되어 있다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숨찬 정도를 표현할 때 보통 저희는 5가지 등급으로 나뉩니다. 평지, 평지를 빨리 걸을 때, 또래를 걸을 때, 혹은 100m 이상 정도 걸어도 쉬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일상생활 할 때도 숨이 찬 상황, 여러 가지가 나누는데 이 중 어떤 것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 저희가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데 5가지를 다 하기 어려우시면 2만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즉 평지를 걷는데 같은 나이 또래를 못 따라간다. 이렇게 되면 저희는 이거는 꽤 심한 호흡곤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분명히 치료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평지를 걷는데 같은 친구들을 못 따라간다. 이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다면 병원을 가시고 이런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 질환 2가지 정도만 소개를 드리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가 있습니다. 이건 공기가 잘 안 나가서 숨이 차는 병이고요. 주로 흡연이나 연기, 분진 등에 계속 노출이 돼서 담배를 피신 분들이 50, 60대가 되면서 계속 서서히 숨찬 것이 심해지는 질환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건강에는 기도가 잘 열려 있고 폐포의 벽이 잘 있는데 반해서 COPD 분들은 기도가 좁아지고 가래가 나오고요. 폐포벽이 파괴가 돼서 산소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떨어지고 폐포의 벽이 없다는 것은 폐에 뼈대가 없는 것과 똑같아서 힘없는 풍선처럼 폐가 축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금연을 하셔야 되고 걷기라든가 운동을 하셔서 다른 근육을 잘 보강하면서 숨찬 증상이 완화가 되고 대표적인 치료제로는 기관지 확장제가 있습니다. COPD는 급성악화를 겪을 수가 있는데 감기나 그런 폐렴을 겪게 되면 수일 내에 짧은 기간에 급격하게 호흡곤란이 심해지게 되고 평소보다 숨참이 증가하게 되고 가래가 늘고 색이 진해지게 되고요. 미열, 오한, 기운 없음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증상이 아주 심하고 산소 포화도까지 떨어졌다. 그럼 119를 부르시는 것이 좋고요. 이 질환이 아주 진행된 분들은 평상시도 사실 이 산소 포화도가 88 이하인 분들도 있는데 따라서 평소보다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즉각적으로 진료를 보시거나 혹은 응급실을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대표 호흡기 질환으로 COPD만큼 흔하지는 않지만 특발성 폐 섬유증이 있습니다. 역시 담배를 피시거나 혹은 여러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들로 인해서 폐포의 벽이 두꺼워지고 폐가 서서히 굳어가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마른 기침이 흔하고요. 손가락 끝이 둥그러지는 곤봉주가 동반되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10년 생존율이 15% 정도 되는 병으로 예후가 좋지 않은 병이 되겠습니다. 역시 급성 악화가 있을 수가 있어서 며칠 수준 내에 갑자기 악화가 된다 그러면 감염이나 급격한 악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거에 대해서 병원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진행을 늦추는 항섬유화제가 있고 이게 사실 조금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는 약이지만 그래도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유일한 약이기 때문에 전문의 상담을 받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소 포화도는 여러 가지 참고가 되는데요. 이게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좀 빨리 걷는 상황에서도 95% 이상 정도는 유지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여러 가지 연구에서 88%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시간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수명 연장, 즉 예후를 좋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만약 88% 이하가 된다. 이런 경우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셔서 적절한 산소 처방 등의 추가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제 펄스드 립 브레딩이라 그래서 입술 오므리 호흡이 있습니다. 즉 입술을 오므려서 호흡을 하게 되면 기도가 막히는 것을 이제 조금 막아주는데요. 이것은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이 기도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숨이 찰 때는 멈추고 어깨에 힘을 빼고 오므리 입으로 길게 내쉬는 것이 이제 호흡곤란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응급약이 있으신 분들은 이것을 의사 지시대로 필요할 때 적절히 써주시는 것이 좋고, 이제 과거에는 천식에는 단순한 기관지 확장제를 응급약으로 많이 썼지만 최근에는 거기에 이제 천식에 대해서 쓰는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약들을 응급약으로 더 많이 쓰는 추세도 있습니다. 자, 이제 예방이 결국 가장 중요하게 되겠는데요. 호흡기 질환이 기저에 있으신 분들도 급성악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호흡기 감염은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키고 증상을 급격하게 나빠지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외출하시거나 손을 잘 씻고 환기를 잘 하시고 기침의 예절을 지키시고요. 독감, 폐렴균, 코로나, 그리고 최근에 뭐 RSV 이런 백신도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예방 접종을 잘 맞으시고 감기, 폐렴이 돌 때는 마스크를 잘 쓰시고 그리고 사람 많은 곳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 서서히 저희가 그 성대 기능이 떨어지고 특히 파킨슨과 같은 그런 퇴행성 신경질환을 앓으신 분들은 더욱더 이제 그 성대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흡인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 누워서 식사하지 않고 바로 앉아서 드시고 조금씩 드시고 천천히 그리고 식후에 바로 눕지 않게 하고요. 그리고 사례가 잦으면 상킨 평가랑 그에 대한 적절한 재활 치료를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또 약은 가져가서 보여주거나 특히 처방전을 보여주시는 것이 저희가 그게 혹시 이런 약으로 인해서 생기는 증상은 아닌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이야기를 핵심으로 좀 요약을 해보면 기침이 몇 주요? 8주 이상 되면 그에 대한 적절한 원인 평가가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오래가는 기침의 흔한 원인은 천식, 역류, 그리고 코에서 넘어가는 후비루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침, 숨참에 대해서 위험 신호를 말씀드렸고 각혈이 있거나 급격히 나빠졌거나 의식 저하가 있거나 흉통이 있다. 이러면 이제 빨리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숨참은 폐, 심장, 그리고 근육이 주된 원인이어서 사실 폐, 심장에 별 이상이 없어도 근육이 너무 빠져서 너무 연세 있으신 분들이 너무 말랐다. 그럼 그 자체도 호흡곤란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이것들이 같이 다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런 증상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어떻게 하면 심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동반 증상이 있는지, 복용약 무엇인지, 그리고 증상이 있을 때 평지를 걷는데도 동물배를 못 따라간다. 그러면 상당히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호흡곤란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정확한 진료를 받으시고 그에 따른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상 강의를 마치고요. 기침, 호흡곤란 두 가지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